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년 4월 Nature Biomedical Engineering에 실린 A Multi-Organ Chip with Multiple Tissue Niches Linked by Vascular Flow 라는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작년 의료 데이터 분석 스터디에서 만나 현재까지 바이오 이슈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의 University of Exeter에서 생화학을 전공 중인 윤소영이며 합성 생물학, 생합성과 관련된 분자 구조 연구에 대한 관심이 있어 이러한 주제로 졸업 프로젝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구 설계에서 모델 선택의 중요성을 느껴 이번 K-바이오엑스 전누리 교수님 올가노너칩 전을클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생명과학과에 재학 중인 김세영입니다. 저는 줄기세포의 메인터넌스를 위한 니쉬 팩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대에 있는 줄기세포 연구실에서 IBD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면서 각 시기에 필요한 팩터를 처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버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톡시시티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논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가노이드란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한 장기유사체이며 올가노너칩은 장기 수준의 역학적, 생리학적 세포망 등을 모방하여 체외에서 인간 생리학을 모델링할 수 있는 인비트로 모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을 단독으로 배양하면 일부 장기 기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암, 섬유증, 염증 및 감염을 포함한 전신질환에 대한 상호작용 연구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한계점을 넘기 위해 티슈칩 시스템을 혈관을 통한 혈액의 흐름으로 재순환시킬 수 있는 멀티오가노너칩을 제작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은 조직 간 상호작용을 위해 특수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혈관의 흐름으로 조직을 연결하였으며 투과성 내피장벽 혈관과 조직 구획을 분리하여 이 칩을 설계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할 이 논문의 내용은 간, 심장, 뼈, 그리고 피부 4가지 조직을 사용하여 생리학적 상호작용을 고유하게 허용하는 인터오간 티슈칩의 설계와 이것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해줍니다. 논문 저자는 멀티티슈 칩을 디자인할 때 그림과 같이 혈관 장벽으로 연결된 인터올간과 트랜스웰 베리어로 연결된 믹스들을 제작하였으며 혈관 시스템의 차이를 두어 둘을 비교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논문 저자는 마이크로 RNA PCA 분석을 통해 임상과 인터올간이 비슷한 특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사이트를 투과시키는 인터올간의 세포 장벽을 티어값을 통해 기관의 물질 수송이 잘 되는지 확인하였고 인터올간에는 선택적 침투를 보이는 반면 미스드에서는 비선택적 침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침투는 6일 후에도 모노사이트가 축적되는 것을 통해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임을 의미해줍니다. 올간 오너칩의 모든 기관이 잘 배양되었는지 각 조직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장 조직은 알파-액티2의 발현과 수축력이 증가함에 따라 칼슘의 농도도 증가함을 보여주었고 간 조직에서는 알부민의 생산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뼈 조직에서 뼈에 필요한 BSP와 OCN 그리고 연골 성장에 필요한 TRAP에 대해 확인하였고 피부 조직은 시간에 따른 에피더미스와 덜미스 형성과 기능을 관찰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은 각 올가노너칩에서 기관의 구조와 기능적 형질이 유지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부에서는 표피로, 심장에서는 심장 수축성, 간에서는 알부민의 생산, 뼈에서는 연골 성장에 필요한 TRAP로 단백질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기관에서 인터올간과 아이솔레이티드의 단백질체가 유사함을 확인하였고 반면 인터올간은 간을 제외한 모두 티슈 스페시픽 니쉬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논문 저자는 간의 단백질 기능이 유사하지 않은 것이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B에서 인터올간과 아이솔레이티드가 어덜트 도너와 비교적 유사하게 유전자 발현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C를 통해 논문 저자는 어덜트와 인터올간의 단백질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지만 저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발현이 유사해도 기능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진들은 4주 동안 배양이 된 인터오간 티슈칩에서 약물 스크리닝을 위한 티슈칩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암 치료에 사용되지만 심장 독성을 일으키는 약물인 독소루비신의 심장 독성을 모델링하였습니다. 독소루비신은 간에서 독소루비신홀로 대사되며 인터오간 조직칩에서 이 둘의 시간 농도 프로파일은 각각 모델이 실험 데이터와 밀접하게 일치함을 보여주며 독소루비신의 노출이 혈관 채널을 통해 각각 조직에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모든 조직칩의 구성을 72시간 동안 동일한 농도의 독소루비신 30마이크로미터를 노출시킴으로써 인터오간 조직칩의 독소루비신의 PD를 모델링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간 조직에서는 알부민 감소와 유리아 생산의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고, 심장에서는 흥분성 감소 및 심장 트로포닌 I 방출의 증가를 보여 이 둘은 심장세포의 손상을 의미해줍니다. 다음으로 뼈 조직에서는 인터오간 조직칩에서만 사이알로 단백질 수준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내피에서는 독소루비신이 반응하여 내성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내피 장벽 기능에 의해 독소루비신의 최대 농도가 낮아지는 인터오간 조직칩이 믹스 조직칩보다 생리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MRER1은 독소루비신으로 인한 유도 심장 독성이 발생할 환자를 예측하기 위한 우수한 바이오 마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연구진들은 다른 조직의 유무에 따른 독소루비신 유도 심장 독성 및 후속 심근증을 예측하기 위해 심장 조직과 혈관의 흐름의 mRNA 발현을 측정하였습니다. 인터오간 조직칩이 독소루비신 처리 후 MRI1의 차등 상향 조절을 보여줬으며 38.84의 가장 높은 full change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믹스칩에서는 18.84로 인터오간 조직칩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발표한 이 논문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믹스드보다 인터오간의 형태가 더 생리학적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류로 조직을 연결함으로써 파라크라인 시그널링과 선택적으로 물질이 수송됨을 확인하였고, 또 신체에서 일어나는 대사 반응이 일어남과 동시에 여러 조직의 항상성, 약물 전달과 샘플링, 정량 분석도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올간 오너칩은 각 조직의 생물학적 충실도를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치료 요법과 약물 독성 바이오 마커의 발달 테스트를 위한 환자별 모델 연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올간 오너칩의 구성에 필요한 폴리다이메틸 실록산, 즉 PDMS 기둥에 의한 약물 흡수로 인해 심장 챔버에서 독소루비신의 농도가 낮은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치 않은 약물 흡수는 PDMS 표면을 코팅하거나 화학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내피 장벽이 심장, 피부 및 뼈 구획에서 투과성을 유지하지만 간 구획에서 투과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간 내피의 높은 투과성과 일치하지만 초기 내피의 가소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진들은 임상적으로 입증된 독소루비신의 단일 고용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전달되는 저용량 투여 반응과 다른 약물 제형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영, 윤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